청암중학교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수업을 맡은 이경원입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온라인 수업이지만 재미있고 의미 있는 수업을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시그널 음악은 이루마의 학교 가는 길이라는 피아노 곡인데요. 코로나가 물러가고 여러분이 즐겁게 다시 청암학교에 오시는 상상을 하며 넣어보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을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놀라운 한글, 바른 말글살이, 올바른 발음과 표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학습 목표.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할 수 있다.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할 수 있다. 다음처럼 우리가 잘못 사용하기 쉬운 발음과 표기에는 무엇이 있을지 말해보자. 교과서 85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책이 없으시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저와 함께 보시면서 수업을 함께 진행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네, 두 학생이 대화를 하고 있네요.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발음하고 있죠. 이 학생은 담임이라고 발음을 했고 남학생은 담임이라고 발음을 했네요. 두 학생의 발음 중에서 어떤 학생의 발음이 맞는 발음일까요? 네, 담임이 맞다고요? 네, 여러분이 담임이 맞다고 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 아니고요. 제가 네이버에서 이것을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담임, 담임, 네, 맞습니다. 담임 선생님. 이렇게 발음하셔야 맞는 거죠. 네, 우리가 발음하기 쉬운, 틀리기 쉬운 단어인데요. 담임이 아니고 담임 선생님. 여러분이 교무실에 들어오실 때 자주 이렇게 발음하시는 소리를 저도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확한 발음으로 발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선생님. 네,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만나요 분식집에 간 두 학생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뉴판에 메뉴 중에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잘못된 표기가 있네요. 여기는 발음이 아니고 표기인데요. 어떤 표기가 맞는 표기일까요? 네, 제가 요 맞는 표기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요 표기가 맞는 표기이죠. 여러분 이것은 1학년 때 여러분이 많이 맞춤법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맞춤법은 익히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떡볶이 이렇게 발음 나지만 떡볶이 이렇게 쓰셔야 맞는 거죠. 그래서 쌍기역 받침이 위로 올라가서 끼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발음하실 때 떡볶이 이렇게 발음하셔야 정확한 발음입니다. 잘못 사용하기 쉬운 발음의 예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틀리기 쉬운 단어인데요. 어이없다.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이없다, 어이없다. 어떤 발음이 맞는 발음일까요? 네, 맞습니다. 발음 기호 안에 표시되어 있는 어이없다와 어의없다는 이 없다가 맞는 발음입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이 단어를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잘못 표기하기 쉬운 예는 일어날게요와 일어날게요, 게요와 깨요가 있네요. 어떤 표기가 맞는 표기일까요?
여러분이 저랑 함께 맞춤법을 하실 때 깨요라고 쓰시는 분이 적지 않거든요. 여러분, 요거는 이렇게 쓰셔야 맞습니다. 일어날 개요. 쓰실 때는 일어날 개요라고 쓰시고 발음을 하시는 때는 일어날 개요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리기 쉬운 두 가지 발음 어이없다와 일어날 개요를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발음. 다음 활동을 해보면서 표준 발음법의 원칙과 필요성을 알아보자 라고 나와 있네요. 다음 글을 읽고 표준 발음법의 원칙을 말해보자. 여러분 저와 함께 요 박스 안에 있는 문장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를 발음할 때의 표준을 정한 규범이다.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른다는 것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발음을 표준어의 실제 발음으로 여긴다는 뜻이다. 네, 어려운 발음은 없죠? 여기서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통성과 합리성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세요. 발음도 지금까지의 전통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표준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이것이 표준어의 정의이거든요. 이 정의를 여러분 1학년 때 한번 배우셨을 거예요. 이 정의를 기억해 두시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발음을 표준어의 실제 발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의 발음이 있지만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발음을 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상황에 나타난 여학생의 반응을 살펴보고 표준어 발음법이 필요한 까닭을 말해보자 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요. 남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죠. 눈에 불을 켜고 있네요. 합격이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만 해서 안 되겠죠?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신이시여, 제게 빛을 내려 주소서. 남학생이 쓰기는 빛을 이라고 썼는데 발음을 빛을 이라고 발음을 하고 있네요. 그러자 옆에서 이 기도를 들은 여학생이 엉뚱하게 빛 가지고 있죠? 여기 빛 보이시죠? 나 빛 있는데 빌려줄까? 빛을 이라고 발음해야 하는데 남학생이 빛을 이라고 잘못 발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이 빛을로 이해해서 이 빛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빛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처럼 발음을 잘못하면 상대에게 자기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없겠지요. 따라서 올바른 발음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표준 발음법이 필요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으면 이렇게 서로에게 정확한 생각을 전달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겠지만 여학생은 잘못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맞습니다. 남학생의 발음을 바르게 고쳐 써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써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써야 맞을까요? 네, 여러분 노트와 연필이 옆에 준비되어 있지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맞습니다. 빛을 이라고 쓰셔야 맞습니다. 이렇게 쓰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은 틀리게 쓰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빛을. 네. 읽으실 때도 빛을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 요 사이에 빛, 여기 가로 안에, 여기 가로처럼 보이시면 요거는
가로가 아니고요. 발음 표시이거든요. 발음을 쓰실 때는 항상 꼭 이 표시를 해 주시고 발음을 쓰셔야 합니다. 그냥 요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맞춤법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맞춤법이고요. 요거는 표기입니다. 이 표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해 주셔야 되는데 요 표시 이렇게 꼭 이렇게 표시가 있죠. 이 표시를 꼭 해주시고 써주셔야 이것이 정확한 발음 표시라는 표시입니다. 이 표시를 꼭 발음 기호를 하실 때는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활동을 해보면서 받침소리의 원칙을 알아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노트가 옆에 준비되어 있죠. 노트를 펴시고 이 단어를 노트에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어들을 소리 나는 대로 써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쓰기를 할 때는 맞춤법대로 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리 나는 대로 써보시고 받침소리의 원칙을 정리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노트에 소리 나는 대로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1분은 좀 짧은가요? 네, 그럼 2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이 단어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소리 나는 대로 다 써보셨죠? 네, 소리 나는 대로 제가 써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발음 기호 안에 여러분이 쓸 단어가 3개 있습니다. 3개 맞게 쓰셨나요? 네,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박이라는 단어는 기역 받침으로 끝나는 단어이죠. 네, 기역 소리는 기역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박. 발음과 표기가 같지요? 네, 맞습니다. 발음과 표기가 같습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닭다, 닭다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이 쓰실 때는 쌍기역에 다자를 쓰셔야 맞지만 발음을 하실 때는 닭다 이렇게 쌍디귿 발음을 해주셔야 맞습니다. 네,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 키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쓰셨습니까? 이렇게 맞게 쓰셨나요? 네, 맞게 쓰셨다고요? 여러분 수행평가 하실 때 제가 자음과 모음 쓰는 것을 수행평가 드렸는데 이것을 이렇게 잘 쓰셨더라고요. 맞습니다. 키읔, 키읔 하고 기역으로 쓰셔야 맞게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키읔, 키읔 기역 받침으로 써주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받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니은매 산, 네, 표기와 발음이 같습니다. 문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곧 디귿 받침으로 넘어가 보면 곧 똑같죠? 네, 곧. 그런데 여러분이 옷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옷. 여러분 어떻게 쓰셨습니까? 네, 이것도 옷, 시옷 받침이 똑같다고요? 네, 여러분이 시옷을 쓰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옷이 아니고요. 발음은 이렇게 써주셔야 맞습니다. 디귿 소리가 납니다. 새로운 사실을 배우셨죠? 시옷은 우리말 받침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 받침입니다. 그래서 시옷 받침은 디귿으로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있다도 마찬가지겠죠? 쌍시옷 받침은 시옷 계열과 같은 받침이기 때문에 있다, 디귿 받침으로 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아까 닭다와 같이 있다도 있다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빗다를 보겠습니다. 빗다. 네, 디귿 받침으로 소리가 났죠.
네, 여러분이 눈치가 빠르시면 아, 이것도 당연히 디귿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지읒은 시옷에서 나온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거든요. 네, 지읒 소리가 소리를 낼 때는 똑같이 시옷과 똑같이 디귿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빗다, 빗다 이렇게 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네, 치읓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읒에서 받침이 하나 올라가면 치읓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쫓다, 쫓다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음과 자음이 겹칠 때는 뒤에는 된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된소리 받침, 쌍디귿을 써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쫓다, 쫓다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네, 그 다음에 티읕인데요. 티읕은 당연히 디귿으로 소리 나겠죠. 솥에 쌀을 안치다. 솥에 쌀을 안치다. 솥, 디귿 소리가 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당연히 리을은 리을로 소리 납니다. 리을이 다른 것으로 소리 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리을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불다. 이 불다는 바람이 불다입니다. 그래서 이 불자와 다자 사이에 여러분 점으로 보이시나요? 이것은 삼각형이 마주보고 있는 장음 표시입니다. 장음 표시, 이 표시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장음 표시는 삼각형이 마주보고 있는 그림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말의 장음 표시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도, 먹는 감. 감은 장음 표시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음, 미음이니까 맞죠?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집, 비읍 소리도 당연히 비읍으로 소리가 나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표기하신 앞, 어떻게 소리가 날까요? 네, 피읍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피읍은 비읍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앞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쓰실 때는 앞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피읍, 덥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피읍으로 소리 납니다. 덥다 이렇게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강, 콩, 이응 발음은 똑같이 소리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과 콩은 똑같이 이응으로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이 필기하셨고 저와 함께 공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받침 소리로는 7개의 자음만 발음한다 라고 써 있네요. 그러면 그 7개의 자음이 무엇일까요? 네, 기역, 리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네, 시옷 빼고 이응. 네, 7개의 자음은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빼고 이응입니다. 여러분이 자음을 순서대로 쓰실 때 순서대로 하고 시옷은 발음이 나지 않는구나. 아까 옷 발음하실 때 디귿 소리 났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이 발음을 기억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받침으로 나는 것들 쌍기역과 키읔은 기역으로 소리 나겠죠? 이 두 받침은 기역으로 소리 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 요 5 자음은 대표음이 디귿입니다. 요거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발음 받침이거든요.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피읍입니다. 이 피읍은 맞습니다. 비읍으로 발음합니다. 요 세 가지 규칙을 잘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이 잘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음 문장에 맞는 표시를 올바른 발음을 한번 표시해 보시겠습니다. 네, 세 문장이 있는데요. 오늘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네요 라는 문장이 있네요.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낮, 이것은 어떻게 발음을 하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이 한번 노트에 직접 써보시기 바랍니다. 문장 다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낮, 네, 받침이 지읒 받침이죠. 이거는 밤낮 할 때 낮인데요. 이 낮은 어떻게 소리가 날까요? 지읒 받침이니까 우리가 저게 위에서 받침 정리하신 것처럼 지읒 받침은 당연히 디귿으로 소리 나겠죠. 그래서 낮 이렇게 써주셔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편은 우리 편의 실력에 무릎 꿇고 말았어. 무릎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무릎은 피읍 받침이었죠. 피읍이니까 피읍 받침은 뭘로 소리 난다? 네, 맞습니다. 비읍으로 소리 난다. 무릎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밭한떼기 돌멩이 하나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밭 어떻게 소리 날까요? 밭 네, 디귿 소리입니다. 낮과 같이 밭도 디귿 소리로 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발음과 표기를 공부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 발음과 표기를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